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그저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해 주었을 뿐인데, 상대는 어느새 나를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우습게 대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 순간 말입니다. 그때의 마음은 참 쓰라리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잘해줘서 그런 걸까? 아니면 원래 사람들이 그런 걸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괜히 억울하고 마음이 무거워 며칠 밤을 뒤척였던 적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일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직장에서든 친구 모임에서든 가족 사이에서든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문제의 원인이 우리가 크게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무심코 내뱉는 말투, 나도 모르게 몸에서 풍기는 작은 태도,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선택한 표현들이 상대에게는 큰 신호가 되곤 하죠. 말이 조금 빠르다는 것, 칭찬을 부정하는 습관, 필요 이상으로 공감하거나 사과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만만하게 보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습관들을 조금만 다르게 다듬는다면, 말을 천천히, 확신 있게, 당당하게 바꿀 수 있다면, 사람들은 결코 여러분을 쉽게 보지 못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 6가지 변화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팁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나를 존중하는 방법, 그리고 내 삶의 품격을 지키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존중받는 내가 되는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빠른 말투가 가져오는 함정.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와 대화할 때 본인도 모르게 말이 빨라진 적 있으신가요? 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준비해온 의견을 꺼낼 때 더 그렇습니다. 나름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어땠나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어딘가 멍한 표정, 억지로 미소 지으며 시선을 피하는 모습. 그 순간 느껴지는 공기 속의 미묘한 거리감. 마치 내가 하는 이야기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은 낯선 기분 말입니다. 저도 그 감정을 잘 압니다. 말은 분명 제가 하고 있는데 분위기는 어느새 저를 벗어나 있고 상대방은 흘려듣거나 가볍게 반응하는 장면. 그럴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괜히 말을 빨리 했나? 그래서 나를 우습게 본 걸까?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소영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이 학교의 학부모 모임에서 늘 성실하고 활발하게 의견을 내던 사람이었죠. 어느 날 학교 행사 준비 회의에서 소영 씨는 자신이 준비해 온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긴장과 흥분 탓에 말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말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숨 쉴 틈도 없이 쏟아내다 보니 듣는 사람들은 이해하기보다 피곤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다른 학부모 한 분이 소영 씨의 의견을 가볍게 반박하며 웃어넘겼고 주변 사람들도 별 생각 없이 그 웃음에 동조했습니다. 그 순간 소영 씨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대화를 곱씹으며 왜 나를 저렇게 무시하는 걸까? 하는 자책에 며칠 밤을 뒤척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심리적으로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감 부족의 신호로 해서 빠르게 말하는 모습은 자칫 불안하거나 긴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상대는 저 사람, 확신이 없구나라고 느끼며 쉽게 다룰 수 있는 존재로 여깁니다. 둘째, 권위와 차분함의 부족.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사람은 안정감과 신뢰를 줍니다. 반면에 너무 빠른 말은 준비되지 않은 듯 보이고 권위가 사라집니다. 셋째, 감정의 통제력 상실. 급한 말투는 화자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만만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의 속도가 곧 내면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을 시작하기 전 깊게 호흡을 고르세요. 심호흡 한 번이 말투의 리듬을 바꿉니다. 한 문장이 끝나면 짧게 멈추는 연습을 하세요. 그 작은 쉼표 하나가 듣는 사람의 귀에선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또 하나, 녹음해서 들어보기를 권합니다. 내가 느끼는 속도와 상대가 듣는 속도는 다릅니다. 스스로 확인하면 고칠 포인트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정리가 된 생각은 차분하고 당당하게 흘러나옵니다. 처음엔 쉽지 않습니다. 천천히 말하려고 하면 어색하고 내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3주쯤 지나면서부터는 변화가 보입니다. 이 3개월만 지나도 차분한 말투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놀라운 경험을 하실 겁니다. 내 말은 그대로인데 상대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내 이야기에 더 집중하고 내 의견을 더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신중히 하여라. 급하면 그 안에 실수가 생기고 느리면 그 속에 진심이 담긴다. 말의 속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나 자신을 표현하는 태도입니다. 급하지 않은 말, 차분히 흘러나오는 문장 속에서 사람들은 신뢰와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빠른 말은 불안과 긴장의 신호로 읽힌다. 차분한 말투는 권위와 신뢰를 만든다. 호흡과 쉼표, 반복 훈련을 통해 말의 속도를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세요. 말을 천천히 한다는 건 단순히 느리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곧 내 존재를 차분하고 당당하게 세우는 시작입니다. 겸손을 넘어선 자기 비하. 여러분, 혹시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아닙니다. 제가 뭐요? 저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이런 말, 혹시 습관처럼 내뱉고 있진 않으신가요? 분명 겸손하려는 마음에서 시작한 말인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 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저 사람은 스스로도 자기 능력을 못 믿는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나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게 됩니다. 재호 씨는 주말마다 동네 축구 모임에 나가는 걸 즐겼습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늘 유쾌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통했죠. 그런데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늘 수비 잘했어 라고 칭찬하면 그는 어김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다른 분들이 잘하신 거예요. 처음엔 사람들도 겸손하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태도를 진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 멀었구나. 스스로도 자신이 없으니 큰 역할은 못하겠지. 결정적인 순간은 경기 전략을 세우던 날 찾아왔습니다. 재호 씨가 아이디어를 내자 한 팀원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네가 늘 한참 멀었다고 하잖아. 그런 아이디어 가능하겠어? 순간 모두가 웃었고 그 자리에서 그의 말은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재호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칭찬을 받으면 자꾸 나를 깎아내릴까? 그게 정말 겸손일까? 아니면 나를 가볍게 만드는 습관일까? 이런 습관은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심리적으로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대치를 낮추려는 방어 기제. 칭찬을 인정하면 그만큼 기대가 커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미리 스스로를 낮추어 부담을 줄이는 것이죠.
둘째, 낮은 자존감. 내가 충분히 잘하지 못했다는 생각, 어릴 적 경험에서 비롯된 자기 평가가 여전히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칭찬조차 낯설고 불편합니다. 셋째, 관계 속에서 거절당하지 않으려는 무의식. 칭찬을 받아들이면 혹시라도 교만해 보일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자신을 깎아내림으로써 안전함을 확보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태도가 결국 역효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내 의견을 가볍게 흘려듣기 시작합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누군가 오늘 잘했어요 라고 말하면 미소와 함께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더 발전하도록 노력할게요. 이 짧은 한마디에 겸손과 자신감이 동시에 담깁니다. 아니에요. 대신 열심히 준비했어요.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 상대는 나의 노력까지 존중하게 됩니다. 하루를 마칠 때 작은 성취라도 기록해 보세요. 오늘은 이런 걸 해냈다. 이 습관이 쌓이면 자존감이 단단해지고 칭찬을 받아들일 힘이 커집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낮추되 지나침이 없게 하라. 겸손은 분명 미덕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겸손은 스스로를 비하하는 길이 되고 결국 사람들 앞에서 나를 가볍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진짜 겸손은 내 가치를 알고도 자만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신뢰와 존중을 불러옵니다. 칭찬을 거절하는 습관은 나를 만만하게 만든다. 방어 기제, 낮은 자존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원인이다. 칭찬은 당당히 받아들이고 노력을 긍정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세요. 칭찬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나의 말과 행동은 더 무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쌓여 결국 사람들은 나를 쉽게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말이 많으면 신뢰를 잃는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요점이 뭐야? 내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이런 반응을 보이면 순간 맥이 탁 빠집니다. 나는 진심을 다해 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듣는 사람은 지루해하고 심지어 귀찮아하는 듯한 표정을 지을 때 말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설명을 잘 못했나?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되짚어보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핵심이 묻혀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상대는 내 말의 가치까지 낮게 평가하게 되죠. 앞서 축구 모임의 재호 씨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또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이 많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사람들도 그의 유머와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술자리에서 그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은 시선을 피하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모여 한 주의 일상을 나누던 자리에서 재호 씨가 길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친구 민수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래서 결론이 뭐야? 오늘도 너 얘기만 듣다 가겠네.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고 그 순간 재호 씨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말을 길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자신을 가볍게 대한다는 사실을요. 말이 많다는 건 곧 핵심이 약하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불필요하게 긴 설명은 내가 내 의견에 확신이 없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 불안한 기운을 곧바로 느끼고 그 순간 나를 쉽게 판단해버립니다. 사람들의 집중은 길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듣는 사람은 피곤해지고 결국 화자의 말 자체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이 사람은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상대는 화자를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단순히 짧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곧 내 메시지를 더 선명하고 강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 내가 말하려는 요점을 앞에 두세요. 나머지는 그 요점을 뒷받침하는 설명만 덧붙이면 충분합니다.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하고 있다면 조금 더 설명해도 됩니다. 하지만 눈빛이 흐려지고 몸이 뒤로 젖혀진다면 이미 길어진 겁니다. 내가 말하는 시간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더 신뢰를 느끼고 그 순간 나의 말도 무게를 얻게 됩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생기고 신중함이 없으면 신뢰를 잃는다. 짧고 간결한 말은 때로 긴 연설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많이 말했느냐가 아니라 내 말이 상대의 마음에 남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불안과 자신감 부족으로 비춰진다. 듣는 사람은 피로해지고 내 말의 무게가 줄어든다. 핵심을 짧게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경청을 더하면 신뢰가 쌓인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을 줄이는 건 나를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말을 더 강하고 무겁게 만드는 힘입니다. 짧게 말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을 더 진지하게 대할 것입니다. 공감의 함정. 여러분, 공감이라는 말 얼마나 따뜻한 단어입니까? 누군가 내 말을 이해해주고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내 마음 알겠다라고 해줄 때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감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지나친 공감은 나를 흐리게 만들고 결국 사람들에게 가볍게 보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소연 씨는 언제나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야기할 때 편안하다는 평을 들었죠. 그녀의 비결은 바로 공감이었습니다. 상대가 말하면 늘 맞아, 그럴 수도 있지라며 맞장구를 쳐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들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어떤 사람에 대해 솔직히 영희는 너무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소연 씨는 속으로는 조금 불편했지만 습관처럼 맞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가 맞아, 나도 예전에 그런 경험 있었어라며 말을 보탰습니다. 소연 씨는 또다시 정말? 그렇구나. 진짜 이기적이다라며 덧붙였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은영 씨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너 아까는 그 사람 괜찮다고 하지 않았어? 네가 너무 맞장구만 치니까 뭐가 내 진짜 생각인지 모르겠다. 순간 분위기는 조용해졌고 소연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나치게 공감하는 바람에 정작 내 생각은 아무도 모르는구나. 공감은 관계를 부드럽게 해주지만 무조건적인 공감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갈등이 두려워서 상대에게 동조합니다. 하지만 갈등을 피하려다 보면 결국 내 목소리를 잃게 됩니다. 혹시 내 의견을 다르게 말했다가 따돌림 당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공감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려심은 훌륭한 덕목이지만 지나치면 상대가 오히려 나를 자기 의견 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결국 이런 태도는 내 존재감을 흐리게 하고 사람들은 점점 나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공감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공감은 내 생각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 말 이해돼요.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르네요. 이 짧은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내 의견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런 점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말은 내 진정성을 드러내면서도 상대와의 대화를 깊게 만듭니다. 처음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 솔직하게 말하다 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내 진심을 더 존중한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 지나친 공감은 마치 너무 많은 양념을 넣은 음식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풍성해 보이지만 결국 본래의 맛을 잃어버리죠.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인 공감은 나의 진짜 목소리를 흐리게 만들고 결국 사람들은 나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공감은 중요하지만 지나치면 내 존재감을 잃게 된다. 갈등 회피, 소외의 두려움, 과한 배려가 원인이다. 균형 잡힌 공감, 건설적 대화, 작은 용기가 해답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공감은 단순히 맞아라고 동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솔직히 나누면서 상대의 마음도 존중하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사람들은 여러분의 진정성을 느끼고 더 이상 여러분을 가볍게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과도한 감사와 사과. 여러분은 혹시 이런 분 보신 적 있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제 잘못이에요. 이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습관처럼 하는 사람 말입니다. 분명 감사와 사과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입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참 성실하고 겸손하다라는 인상을 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말은 그냥 습관이야. 진심은 아닐 거야. 결국 감사와 사과의 무게는 사라지고 그 사람의 진심조차 가볍게 여겨지게 됩니다. 민호 씨는 회사에서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동료들이 도와주면 늘 정말 감사합니다. 작은 실수만 해도 죄송해요. 제가 신경을 더 썼어야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동료들도 참 예의 바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사과는 늘상 반복되는 말이 되었고, 감사 역시 형식적인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날, 팀 프로젝트에서 작은 오류가 생겼습니다. 민호 씨는 또다시 여러 차례 고개 숙이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민호 씨는 또 저러네. 더 이상 그의 사과와 감사 속에서 진심을 찾지 못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공손한 태도 같지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반복되는 사과는 화자가 자신감이 없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그 순간 상대는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감사라는 말은 진심이 있을 때 울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남발하면 결국 형식적인 인사로 들립니다. 지나친 사과는 오히려 말로만 죄송하다 하고 행동은 없다라는 인식을 줍니다. 결국 신뢰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사과와 감사는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진심을 담아 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짜 도움을 받았을 때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작은 호의에도 무조건 감사해요라고 하는 건 오히려 가볍게 들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에서 끝내지 말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바로 고치겠습니다. 라고 덧붙여 보세요. 말의 무게는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사소한 실수라면 굳이 죄송합니다. 대신 이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 말에는 신뢰와 당당함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유불급. 과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 감사와 사과라는 고귀한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자주 사용하면 그 말의 힘이 사라지고 결국 진심까지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꼭 필요한 순간에만 진심을 담아 전하면 그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을 깊이 울리게 됩니다.
지나친 감사와 사과는 진심을 희석시키고 자신감을 잃게 만든다. 상대는 점점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며 신뢰를 거둬들인다. 상황을 구분하고 사과 후 행동으로 이어가며 자신감 있는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와 사과는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의 무게는 횟수가 아니라 진정성에서 나옵니다. 진짜 필요할 때 진심을 담아 건네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을 존중받는 사람으로 세워줄 것입니다. 불확실한 표현, 아마도. 여러분, 혹시 대화 속에서 이런 말 자주 하시나요? 아마 맞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마 괜찮지 않을까요? 이 말, 얼핏 들으면 신중하고 겸손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주 반복되면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확신이 없구나. 책임지기 싫어하는 거 아니야? 결국 내 말은 힘을 잃고 사람들은 나를 만만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민경 씨는 직장에서 성실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누구보다 꼼꼼했고 맡은 일은 항상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요한 회의 자리만 가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하면서 그는 자꾸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아마 이 일정이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몇 번 반복되자 동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본인 말에 자신이 없구나. 저렇게 불확실하게 말하는데 믿어도 될까? 회의가 끝난 뒤 한 선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경 씨, 설명할 때 아마라는 말이 너무 자주 나오더라. 조심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때론 확신 없어 보일 수 있어. 그 순간 민경 씨는 얼굴이 달아오르며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불확실한 표현을 쓸까? 이게 과연 좋은 습관일까? 불확실한 표현은 본능적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아마도라는 말은 마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로 들립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확신 있는 말투는 신뢰를 줍니다. 반대로 불확실한 말투는 자기 확신이 없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중요한 자리에서 불확실한 표현은 결정력을 떨어뜨립니다. 아마도가 쌓이면 사람들은 내 의견을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마도를 줄이는 건 단순히 말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곧 내 자신을 믿는 훈련입니다. 머릿속에서 핵심을 먼저 정리한 뒤 말하세요. 정리가 되어 있으면 불필요하게 아마라는 단어가 나올 틈이 없습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대신 이것이 맞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확실합니다. 단호한 말은 곧 신뢰로 이어집니다. 스스로 자주 쓰는 불확실한 표현을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 있는 표현으로 바꾸는 연습을 매일 해보세요.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먼저 스스로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된다. 내 말에 확신을 담는 건 단순히 말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곧 내 내면을 세우는 작업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믿을 때 사람들도 나를 믿게 됩니다. 아마도는 신중해 보이지만 반복되면 자신감 부족과 책임 회피로 비친다. 사람들은 결국 내 말의 무게를 줄이고 나를 가볍게 보게 된다. 확신 있는 표현으로 바꾸고 말하기 전 정리하며 자기 신뢰를 키워야 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확실한 말투는 내 존재를 작게 만들지만 확신 있는 말은 내 존재를 크게 세웁니다. 오늘부터 아마도 대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의 변화가 여러분을 더 이상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존중받는 내가 되는 길. 여러분,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왜 친절하게 대해줬을 뿐인데 상대는 나를 가볍게 보는 걸까? 이 질문의 답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답은 바로 내 말투와 작은 습관들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빠른 말투는 자신감 부족으로 해석되어 나를 약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지나친 겸손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비하가 되어 내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렸습니다. 말이 많음은 핵심을 흐리고 결국 신뢰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과한 공감은 내 목소리를 잃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진정성을 의심받게 했습니다. 과도한 감사와 사과는 말의 무게를 줄여 결국 내 진심조차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라는 불확실한 표현은 나를 자신감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작은 습관 같지만 이 6가지가 모여 우리의 인간관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려면 특별한 카리스마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 성격이 원래 차분하고 강한 사람만 가능한 거 아닐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존중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존중은 결국 작은 습관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말을 조금만 천천히 하고, 칭찬은 당당히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내 목소리를 솔직히 내고, 감사와 사과는 신중하게 하고, 그리고 확신 있게 말하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일 때 사람들은 나를 더 이상 만만하게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존중받는다는 건 단순히 인간관계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곧 내 삶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국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스스로를 존중할 때 사람들도 나를 존중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면 사람들도 나를 가볍게 봅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바로 세우면 세상이 나를 존중한다. 결국 오늘의 이야기는 나를 바로 세우는 법이었습니다. 작은 말투 하나, 태도 하나가 모여 나라는 존재를 크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니라 존중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나의 말과 태도를 돌아보라. 작은 습관의 변화가 곧 나의 무게와 신뢰를 만든다. 스스로를 존중할 때 남도 나를 존중하게 된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런 습관이 있구나 하고 떠오른 장면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바꿀 기회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말을 천천히, 확신 있게, 진심을 담아 하는 것.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놀랍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만만하게 보이지 않고 당당하고 존중받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에게는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